자, 이제 여러분들 문제 한번 다 풀어봤죠? 문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들을 다 풀면서 다는 또 이제 정리하고 전기 전자 회로 분석이라는 파트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축전지의 구성 요소입니다. 축전지의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생님이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발전기, 발전기는 아니죠. 전동기, 모터 이런 건 아니죠. 양극판, 양극판이 있었습니다. 양극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축전지에는 응급판이 있었죠. 양극판이 있으면 응급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전해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이야기한다면 격리판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면 좋았죠. 다이오드 이거는 이제 축전지의 구성 요소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은 CDE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일정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전류와 전압이 어떻게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는 전류의 방향도 일정하게 흐르는 전류, 전기는 뭔가? 바로 우리 직류라고 이야기했었죠. 교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한다. 그래서 방향도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직류는 쭉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V는 IR 공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딱 봐도 R의 회로에서 R1과 R2의 저항을 가지고 있는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직렬 꼭 기억해 주세요. 직렬로 연결하면 이 회로의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저항을 이제 계산을 할 때 전체적인 저항을 계산할 때 직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요거를 더하면 됐죠. 더하면 됐습니다. 그에 반대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쌤이 그래프 이제 살짝 좀 지저분하지만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자자자, 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2고 이게 4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저항을 합치면 어떻게 되죠? 네, R 분의 1은 어떻게?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그래서 요 저항을 여러분들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2 넣고 여기에 4 넣어서 여기에 이제 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병렬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렬이니까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V는 어떻게? I R 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 V는 12, I는 우리가 구해야 될 거, R은 어떻게? 2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이거 갈로를 쳐줘야겠죠? 네, 갈로를 쳐주고 이거를 이게 6이니까 양변에 6을 나눠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I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2A가 정답이겠습니다. 2A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직렬, 병렬 여러분들 합성 저항 구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성 저항 구하는 거 병렬은 이런 식으로 구하고 있고 직렬은 그냥 더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한번 가봅시다. 4번 문제입니다. 전선이 저항이나 회로 접속 부분에 접촉 저항 등에 의해서 어떻게 소모되는 전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이 소모되는 전압이라고 소모 저항 이런 말 진짜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전압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소모되는 저항을 우리는 전압 강화라고 합니다. 전조등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소모되는 게 모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우리
저항이, 저합이, 전압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한 개의 어떻게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 파형에 2분의 1만 정류하는 형식의 정류회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쫙 이렇게 가는데 이 교류 전기가 이루어집니다. 교류 전기가 쫙 이루어질 때 이 다이오드가 한 개만 있어서 이쪽 부분만 다 없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남겠죠? 반틈만 없애고 어떻게 반틈은 살려주는 반틈만 해주는 반파 정류회로라는 겁니다. 알겠죠? 반파 정류회로가 정답이겠습니다. 4번의 정답을 했네요. 다시 지우개를 살짝 지우고 4번에 정확하게 1번에 정확하게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4번에 됐네요. 이게 마우스로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1번에 딱 됐습니다. 1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파 정류라든지 반파 정류회로라든지 삼상 전파 회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꼭 공부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자, 일반 다이오드와 같은 순방향을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역방향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전압이 이상이 인가가 되면은 보통 다이오드는 깨어져 버리죠. 그렇지만 전류가 흐르도록 특성을 가지고 있는 놈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제너 다이오드라는 겁니다. 제너 다이오드. 이 LED 다이오드 쌤 처음 들어봅니다.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쌤도 처음 들어봅니다. 이 발광 다이오드 LED였고요. 이 포토 다이오드 여러분들 다 봤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제너 다이오드가 정답이었습니다. 제너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를 정전압 다이오드라고 선생님 이야기했었죠. 그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회로분석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로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온도 측정 센서. 온도를 측정한답니다. 잘 모르겠다. 온도가 관련해 있다. 서미스터. 정답이죠. 왜? 온도 변화에 따라 저항값이 어떻게 변하는 반도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발로 우리 잘 모르겠다 했을 때 이 서미스터를 쌤이 한번 찍고 넘어가라고 이야기했죠. 기능사 시험에 너무나도 잘 나오는 이 서미스터였습니다. 이 서미스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특정 서미스터,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부특정 서미스터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걸 우리가 NTC 라는 말도 쓴다는 거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특정 서미스터 이렇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특정 서미스터는 어떻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저항값이 내려가는 형태. 이제 정특정 서미스터는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어떻게 저항값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다른 종합평가 여러분들 몇 개 안 되고 이제 정리해야 될 거 공부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